그렇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중동 전쟁은요. 이란 문제는 의원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한반도 이슈는 별건으로 친다 하더라도 이 중동 정세가 계속 이렇게 전쟁 상황으로 위기가 격화하면 결국에는 국제사회 전체에 주는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큰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이란이 약화를 피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란은 굉장히 분권화된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47년에 미국의 제재를 견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테러리즘이나 산발적 반발을 통해 가지고 일단 연명을 할 것이고요. 미국 생각에는 이 그 친미 정권 팔레비나 과거에서 그걸 얘기하면 또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은 마치 회교혁명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1954년 모사데크가 네. 민주정이었는데 그걸 무너뜨린 게 사실은 팔레비 왕가고 그 뒤에 있었던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팔레비라는 독재자 왕정을 복고시킨 것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시 회교혁명으로 간 걸 뒤집었단 말이에요. 지금 친미 정권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신정이 다시 회복될 것인가? 이 두 개는 쉽지 않아 보여도 오히려 전체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예. 군부 독재가 왜냐하면 아랍의 봄 때도 그때 대부분의 나라가 다시 군부나 왕정으로 그러니까요. 복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 세력이 등장해 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시민 세력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겠죠. 결국 그러면 거기가 혼란 중에 많은 민족들이 권력 투쟁을 하거나 군부에서 권력 투쟁을 해서 계속 군부끼리 쿠데타가 계속 연속되거나 이런 방식이 될 혼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민주적인 시민 정권이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를테면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차원에서 있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전쟁을 다시 또 하게 된 겁니다. 한게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네타냐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타냐후는 사실 더 급했죠. 왜냐하면 음. 지금 9월에 정상으로 가도 9월에 선거를 하고요. 네. 지금 내부에 좀 분란이 있어서 3월 안에 그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막히면 조기 선거를 합니다. 아. 근데 겨우 지금 불안한 연정을 이어오면서 그 연정을 불안한 걸 전쟁으로 네. 막아왔잖아요. 내부의 계속. 불안을. 예. 그럼 결국 이 네타냐후의 자기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이란을 또 때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무슨 아이들 학교까지 치고 초등학교의 학교에서 170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폭격이 쏟아지면서 뭐 2, 3층이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고 아비규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떠나서 왜 학교를 아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폭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메네이를 찾아내서 폭사시킨 사람들이 왜 네. 오폭입니까? 그리고 오폭이 아니라 하마스 때도 다 병원 때리고 학교 때렸던 게 뭐냐? 네. 그 주변에 장군이나 뭐가 네. 있었겠죠. 또는 있었다고 정보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오폭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근처에 핵시설이 있다. 뭐 핵시설이 이런. 있거나 또는 예, 뭐 보도에는. 장군이 지나갔거나 뭐 예. 지도부가 혁명군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때리는 거 아니죠. 저는 이거는 전쟁 범죄 아닙니까? 전쟁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자에 대한 그 고발이나 우리 그래서 제가 결의안까지 예. 계속 얘기했고 이거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지금 전쟁 범죄자로 네타냐후가 돼 있습니다. 푸틴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다 떠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마두로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호메이니까지 이렇게 폭사시키는 방식으로 남의 나라 지도자를 그냥 그 죽여버린 거잖아요. 이런 끔찍한 전쟁 범죄가 계속되지 않도록 누군가는 이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유엔도 유엔도 할 수 있나요? 유엔이? 제가 그래서 유엔 갔을 때 가장 유엔에 가가지고 총연맹 국제의원연맹에서 이제 예. 발언할 때 보니까 제일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전 세계 100수십 개국이 왔는데 미국 대표는 안 왔어요. 에? 자기 나라의 뉴욕인데 예. 공화당은 안 왔다 쳐요. 민주당도 안 와요. 민주당 왜 안 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무시하는 거예요. 유엔은 그리고 유엔 7월에 부도 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유엔 7월에 부도가 난다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예산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유엔 그리고 원래도 유엔은 늘 돈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게 뉴욕에 있잖아요. 유엔이 힘이 있으면 네. 유럽 본부가 제네바에 있습니다. 사실 제네바에 옮겨가지고 네. 다른 국가들이 이런 전쟁에 대해서 오히려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유엔은 실제로 기능 부전에 빠졌습니다. 네. 저 의원님께서는 이제 미국 국제 관계 전문가이시니까 트럼프가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현대사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재선에 그게 이제 거짓말이 됐죠. 완전한 거짓말이 된 완전한 건데 거짓말이 됐죠. 근데 원래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 게 더 맞을까요? 맞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전쟁에 샥앤오라 그래가지고 충격과 공포를 준 다음에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것이고 네. 전쟁이라면 마지막 수단이거나 거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적인 건 아니에요. 전형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전쟁을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네. 노벨상을 받아야 됐다는 건 진심이에요. 그럼 지금 왜 이러냐? 예. 제가 보기에는 노벨상 포기했습니까? 노벨상 포기한 것 같고요. 그때 받았으니까 실물을. 그한테는 실물이 메달을 받았잖아요. 로드리게스가 로드리게스가 아니고 저기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도망갔던. 네, 예. 그런데 저는 군부가 거의 뒤에서 트럼프를 움직이고 있다. 군부가 그리고 군부? 이스라엘이 트럼프를 움직이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했다는 것도 있고요. 예. 자기는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브라함 협정의 완성이다. 왜냐하면 일기 때 사위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화해시켰습니다. 그때는 소박한 목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화해시켜서 이란에 대응시킨다는데 지금 보니까 이란까지 무너뜨려서 마차도. 예,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하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NSS에서 중동에서 빠져나온다 그랬거든요. 중동을 이스라엘한테 맡길 수 있는 네. 역사적 최고의 업적을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공격 미국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만이 타국과의 전쟁 선포 권한을 보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긴 거다. 네, 제가 미국을 전공했는데요. 위헌. 이제 이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두 개 다 정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국군 통수권자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한테도 줬고요. 네. 지금 말한 그 헌법으로 이 선전포고라든지 전쟁을 개시하는 것은 의회도 줬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이 네. 계속 논란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아. 그래서 베트남 전쟁 직후에 이거 진짜 의회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게 1973년에 World Powers Resolution이라 그래가지고 의회로 가져오는데 성공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을 달았지 금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의회가 반대하면 돌아와야 되는. 그래서 일단 전쟁을 하는 것까지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무조건 의회가 승인해야 된다는 것까지 못 막았고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이 들어가가지고 막 지상군이 들어가가지고 전쟁이 완전히 교착되면 그걸 불러들일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지금 위헌이라는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한쪽의 선을 헌법이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참 더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 멋대로 그냥 더 여기서 진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물론 트럼프는 이거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지는 않는다고 하고 근데 본인이 자기가 집권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고요. 그리고 이라크 전쟁 8년 했고요. 아프가니스탄 엉망진창이고요. 지금 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국제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는 평화도 뭐도 없고 그냥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트럼프의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힘에 의한 평화잖아요.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네요. 지긋지긋한 소리. 저는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하고요. 말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언론에서 그제부터 나온 얘기가 굉장히 유감인데요. 예방 전쟁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예방 전쟁. 지금 어떤 미국이 예방 전쟁이라 하면 뭐냐면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전쟁으로 전쟁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전쟁을 위해서 예방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그 자체는 성립도 안 할 뿐더러 이거는 전쟁이지 침공이지. 왜 미국의 이 전쟁이 예방 전쟁입니까? 왜냐하면 그게 성립하려면 이란이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거나 위협이 됐을 때
그나마 뭐 쓸 거리가 있는데 이건 그냥 전쟁이고 침공이에요. 근데 갑자기 며칠 동안 예방 전쟁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어디가 받아 썼는지 그걸 그대로 다 받아 쓰고 있는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에게 주는 영향도 매우 나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제유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기름값이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 그다음에 환율도 굉장히 흔들릴 거고.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매우 좋았는데 이것도 일거의 폭락장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미국도 보세요? 그게 걱정이 돼서 금요일 밤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우리는 토요일 아침 예, 예. 그다음 우린 연휴 아, 그게 바로 영향이 가지 않게 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유가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주말에 때렸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은 뭐 유가 오르는 거는 너무 분명할 것이고요. 호르무즈를 이제 봉쇄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도 호르무즈 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봉쇄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단 한 번도 역사상 실제로 봉쇄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여기에 네. 엄청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자살 특공대처럼 막으면 예, 그래서 이란이 쉽게는 못할 텐데요. 예, 지금 뭐 유조선이 거의 150대에서 200대가 거의 갇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유가는 뭐 분명히 뜨게 될 것 같고. 예. 아니 이게 다 이번 그 중동 전쟁 이란에 대한 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전체가 다 어려워지는데 마가들도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러니까 마가에서는 어떤 마가가 얘기가 지난번에 6월달에 예. 때렸을 때 마가 내에서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사전 공작을 했는지 스티브 배너를 부르고 예. 했는지 생각보다 잠잠합니다. 음. 그런데 네. 이 전쟁이 조금이라도 길어지거나 사상자가 생기면 네. 바로 튀어나와서 반대할 겁니다. 음. 트럼프는 아마 그렇게 약속한 것 같습니다. 네. 며칠이면 된다고. 며칠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며칠만 좀 참아달라서 그게 통했는지 예. 생각보다 마가가 조금 조용합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로라 루머라든지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은 약간 침묵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냥 아까 누더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누더기. 해서 뭐 이란이 갑자기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제압하고 그런 건 없겠죠. 예. 그러나 지리안 전쟁과 테러리즘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방식으로 막 아무데서나 민간 항공기 예, 도간에 그리고 도간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사실 카타르 UAE를 이런 걸 때리는 게 고립되는 건데도 지금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키프로스도 때렸던데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방식이면 그냥 스스로 쭉쭉 결사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멈출 수 있는 어떤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저는 그게 예. 우리도 해야 되고요. 예. 중국도 중국. 원래 중국이 큰 힘이 중국은 있잖아요. 어제 이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미국을 비판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러시아는 저기 시리아에도 무기를 보냈고 이란에도 무기를 보냈잖아요. 중국이 요새 미국에 비해서 훨씬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예. 농산 저기 뭐지 에너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계속 석유를 사고 그 석유를 사주는 돈으로 이란은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건 할 것 같은데 이런 방식에서 호르무즈를 봉쇄하면 중국의 타격이 엄청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레버리지가 예. 이란에 대해서 크다. 그러면 중국과 나머지 국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재를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하마스 때도 보면 예. 한국이 못 얘기 못 하잖아요. 저는 뭐 어려움은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움은 알지만 중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터키 같은 경우에는 터키 군사 발진 네. 그 최대의 미군 기지인데 거기서 전투기 못 가게 했잖아요. 에르도안이 그러니까 터키가 스윙을 참 잘합니다. 스윙 스테이트 양자 이 양다리를 너무 잘하거든요. 양다리. 예. 우리가 터키만큼은 아니라도 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만한 소리하기보다는 좀 이런 국가들과 사실 이럴 때 피스메이커가 좀 되는 게 중요하다. 예.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트럼프의 이 심기를 건드리거나 도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예.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그 수십 년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사람들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기 테헤란로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예. 실제로 거기 서울로 있고. 예.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좋아하고요. 예. 우리가 미국에 가지고 이란 돈이 여기 5억 달러 있던 것도 안 돌려줬어도 그렇죠. 이란은 우리를 안 미워해. 참 예. 신기할 정도로 일방적인 사랑을 하거든요. 예. 이럴 때
제발 좀 평화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예. 이게 외교거든요. 평화의 중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야 이 무도한 이 무도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게 되는 저는 거다. 인도적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도적 지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초등학교 네. 문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 오늘 아침에 의원님 모셔서 네.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